키워드가 대단합니다. 죽기 살기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거대 여야 정당 후보 2명이 사진에 저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야 굉장히 연휴 동안 바빴거든요. 그 바쁜 모습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공안 근로자 복지 확대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16년 동안 민주당에게 맡겨놓았더니 강서의 발전은커녕 정체만 거듭해왔다. 잘 사는 강서구, 떵떵거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선거와 또 다른 보이스가 가는 것이 별로 안 좋겠다. 지금은 강서 선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 심판 윤석열 심판 진교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인 서영교 최고위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당하게 공천한 후보 진교훈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서영교가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진교훈 후보가 강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여야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출동해서 지금 목소리가 진짜 터져라 하면서 저렇게 유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건 유세가 아니라요. 약간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이 최근에 연휴 중에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맞았어. 이 여자한테. 어디 만드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 그대로 한 대 맞았어. 주먹으로요? 네, 여기 서 있는 아줌마들이. 공사무소요. 예, 그 아줌마도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저거는 약간 물리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아직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안 나오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들이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물리력, 뭔가를 우산을 던지고 주목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 관련 유세 때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약간 방해하는 듯한 모습도 있다고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홍석준 의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또? 예, 이유야 어떤 불문하고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위해를 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굉장히 엄벌을 가하도록 현행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선거 기간 동안에 성향에 따라서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금까지 대부분 그냥 듣거든요. 네, 그런가 보다 하고요. 물론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행사, 폭행을 한다든지 또 선거 벽보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엄벌을 좀 쳐야 되는데 방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사례뿐만 아니라 강서구 지역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불태워서 훼손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거리에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 그걸 누가 뜯어내고 태워버렸단 말입니까? 일부 태워졌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 어떤 행위는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진영을 떠나서 이런 행위는 좀 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선거 조작, 여론 조작 건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AI라든지 첨단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보이는 저런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가 좀 엄하게 좀 수사와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저런 상황이 일단 나타났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지금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약간 피해자처럼 비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반대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선거 공간에서 예. 저런 폭력은 더더구나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3번을 낙선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제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 저도 이제 멱살 많이 잡혀봤거든요. 예.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또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의 멱살을 잡는 분에게 예. 저를 찍지 않으셔도 좋은데 예.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로 하시라. 정치적 의사표현을 폭력으로 하시면 예.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응이 어떤가요? 무시하죠. 그냥 무시하고 이제 더 센 폭력으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예,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후보로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하거든요. 좀 너무 그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이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 이 명함을 주면 명함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얼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길바닥에 던져가지고 구두발로 막 이겨가지고 맨홀 구멍까지 끌고 가가지고 맨홀에 빠뜨리고 막 이 말도 못할 뭐 그런 일도 또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좀 이게 지지하는 후보가 틀리고 그렇더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로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아직 민주당 당원이다라는 것이 아직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런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술 냄새도 좀 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저는 결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뭐 크게 다치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게 심상치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야 지도부가 좀 이럴 때 손을 잡고 자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저런 모습이 아닌 누가 봐도 깨끗한 모습으로 좀 치러봅시다. 이런 거 좀 한번 공동선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문제가 발생을 돼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누군가를 뽑는 선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지금 여야가 뭔가 또 굉장한 대립관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됐던 이 발언이 하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 후보가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4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서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4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애교로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 원인 제공자잖아요. 이 선거가 열리게 돼. 근데 다시 출마했고 그것에 40억 얘기, 이제 선거 비용 얘기인데 그러자 경쟁 후보인 김기현 후보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맞서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자 이 40억 얘기가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국민의힘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얘기를 꺼집어내요. 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의 예산 40억이 낭비가 됐습니다. 근데 그 40억을 애교로 봐달라고 합니다. 40억이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그 보궐선거 치르느라고 9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1,000억 가까운 돈 한 푼도 변상에 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40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조승현 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기사로 나오는 게 40억 대 900억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맞불 논셈이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읽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전 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뭐 특별 사면 시켜줘가지고 지금 출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절한 비유가 아닌 거라 보고요. 이분들은 지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 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 정권 탓 아니면
전 정권이 했으니까 우리도 잘못해도 괜찮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예. 이건 아주 안 좋은 레토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정권이 잘못했으니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민주당이 들고요. 옛날에 그렇게 비판을 받아가면서 후보 출마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비판하더니 왜 똑같이 합니까? 이겁니까 지금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얘기하는 얘기가. 그 말씀도 있고요. 예. 또 더군다나 이제 김태우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은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하지만은 사법부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사익 제보자다. 자기의 비리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나고 그래서 사법부가 직을 박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석 달 만에 진짜 그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별 사면을 해서 출마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맨날 법과 원칙만 말씀하시고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겠다는 그 원칙이 법치주의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내로남불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40억이냐 900억이냐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이고 사법부를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행위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자격이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잘했습니까? 전 정권이 이렇게 잘못됐으니 우리는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못했으니까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그다음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특별사면은 그건 다 상권분립 어긋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 요건 지적해 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40억 원.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예. 오케이. 그거 받아주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964억 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때문에 들어가는 964억 원. 이건 국민이 용납할까요? 이것도 국민이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럼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국민 예. 입장에서. 다 토해내라 그냥. 양쪽 정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0억 원을 토해내고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964억 원을 토해내세요. 당에서 다 내라.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사 다 파세요. 네, 그리고 빚을 내세요. 그래서 다 갚으세요.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은 이 지리멸렬한 싸움 때문에 예.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거 싹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다 토해내세요. 지금 액수가 보니까 40대 900인데 누가 더 많습니까는 약간 생략하신 것 같아요. 지금 뒷부분에. 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두 분 오늘 현역 의원 나 계신데요.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인데 요거 제가 한 1분씩만 드릴 건데 전망이에요. 전망. 이거 만약에 가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가정을. 전재수 의원님께 만약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다는 가정을 해보면 민주당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심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별거, 이거 뭐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별거 아니라고 그냥 판단하십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졌다. 졌다. 그럼 그 후폭풍은 상당하겠죠.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에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타격일 거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현실화된다면. 근데 아마 승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일단 기본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셨고요. 이번엔 거꾸로 홍석주 의원님께 만약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어떤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총선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 타격이 좀 되겠죠. 특히 초반에는 저희 당에서는 이제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도 사실은 했었으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지도부가 명확한 답을 안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저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243개가 있는데 예. 그 기초자치단체장 하나의 선거를 가지고 뭐 너무 좀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특히 강서구라는 지역이 보면 예. 지난
16년 동안 구청장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이 됐었고 현재 강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제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모두 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지역에 지금 현재 구청장 선거이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될지 그런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저희가 약간 조금 불리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투표율 그리고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군소정당의 어떤 득표율 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선거 어떤 성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태우 후보자가 제가 알아보니까 1년 좀 남짓 지금 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하면서 강서 구민들에게는 비교적 현재 좀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면도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정리하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지금이 내일부터 정식 일과가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침 두 분 현역이 나오시는데 각각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부산, 홍석준 의원님 대구거든요. 다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제가 각각 일부씩 드릴 테니까 들으셔서 민심이 좀 어떻더라. 물론 이제 각각의 정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좀 달리 반응하셨지만 부산과 대구 쪽 민심이 어떻더라. 요거 좀 들어보겠는데 우선 전재수 의원님 부산 쪽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심은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민심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20년을 골목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인사를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 집에 가면은 어떤 그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번에 특히 들어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지금 오늘은 어렵지만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지역구 골목골목을 댕기다 보면 임대 간판이 임대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사무실이나 또 공간을 임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 있다는 거네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을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념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와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경제와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로 민심이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 추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에 다녀오신 홍석준 의원님,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재수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일수록 아무래도 좀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 물가라든지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을 이야기를 대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라든지 어떤 뭐 노동개혁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국정 전반에 관련된 또 좋은 어떤 평가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 타보니까 지하철에 사실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사실 많아서 정말 노인 처리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을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 되었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영장 기각이 되었느냐. 약간 불만 제기도 있으시군요. 특히 이제 이게 사법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왜 국민의힘이 그런 것도 못하느냐.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말씀도 많은 분들이 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민심 들으신 얘기 좀 전해주셨습니다.